대한민국에서 상위 1%라고 불리던 사람들도 은퇴라는 문 앞에서는 모두 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통장은 두툼했고 주변에서는 걱정할 게 없다고 말했으며 본인 역시 평생 돈으로는 고생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처음으로 생활비를 정리하던 날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빨랐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난한 은퇴자의 사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던 은퇴자들의 고백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던 한 남자는 50대 후반에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과 회사 지분 정리 자금, 부동산 정리까지 모두 합치면 주변에서는 이미 은퇴 성공자라 불렀습니다. 그는 은퇴 후 첫 해를 여행과 취미로 채웠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자유를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 통장을 열어본 순간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생활비라고 생각했던 돈이 단순히 밥값과 공과금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추가 검사라는 말이 붙을 때마다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겼고 지인들과의 모임은 이전보다 더 잦아졌습니다. 은퇴 후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불안은 관계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자녀가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결혼 이야기나 주거 문제는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는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생활비는 줄어들 줄 알았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돈이 많을수록 빠져나가는 구멍도 많아진다. 또 다른 사례는 수도권의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했던 50대 후반의 은퇴 여성입니다. 평생 맞벌이로 쉼없이 달려왔고 은퇴 후에는 이제야 나를 위해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장에는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 들어왔고 연금도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생활은 예상보다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을 채우기 위한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운동센터와 문화 강좌, 여행 그리고 건강을 위한 식단 관리까지 모두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택처럼 보였던 지출들이 모여 매달 고정 비용이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통장이 다음 달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할 때는 바빠서 돈을 쓸 시간이 없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돈을 쓰지 않으면 하루가 비어 보였다. 그 공백을 채운 게 결국 생활비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치가 아니라 일상에서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은퇴 전에는 회사가 해결해 주던 많은 비용들이 은퇴 후에는 개인의 몫이 됩니다.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이동 비용, 주거 유지비, 심지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작은 소비까지 모두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통장을 흔듭니다. 상위 1%라는 숫자는 자산의 크기를 말해줄 뿐 은퇴 후 돈이 버텨줄 시간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통장은 숫자로 말하지만 생활비는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오늘은 괜찮다는 생각, 내일은 더 써도 된다는 위안, 그리고 아직은 여유 있다는 착각이 쌓여 어느 날 갑자기 현실이 됩니다. 이들이 가장 무서웠다고 말하는 순간은 잔고가 바닥나는 날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 속도라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은퇴는 수입이 멈추는 사건이 아니라 지출의 성격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의 소비는 선택이었지만 은퇴 후의 소비는 유지와 방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상위 1%의 은퇴자들도 통장을 공개하며 말합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생활비의 속도라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아직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통장 잔고보다 먼저 생활의 흐름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이미 은퇴했다면 지금 나가는 돈이 사치인지 생존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은퇴 후의 통장은 더 이상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시간을 얼마나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생각보다 빠르게 쓰여집니다. 은퇴 이후의 생활비는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전에는 자산의 총액에 집중하지만 은퇴 후에는 자산이 어떤 속도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특히 자산이 많을수록 생활비에 대한 경계는 느슨해지고 그 틈을 타 지출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의 소비는 성취에 대한 보상이었고 미래를 위한 투자였지만 은퇴 후의 소비는 불안을 달래기 위한 비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통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방향을 잃습니다. 전문가들이 은퇴 생활비를 분석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고정비의 증가입니다. 은퇴 전에는 회사가 제공하던 복지와 혜택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의료비와 관리비, 보험료가 개인의 몫으로 넘어옵니다. 여기에 시간이라는 변수가 더해집니다. 하루가 길어질수록 생활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비용이 늘어납니다.
커피 한 잔, 문화 강좌 한 번, 소소한 외식과 모임은 모두 큰 지출처럼 보이지 않지만 반복되며 고정비로 굳어집니다.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은 이 모든 지출이 선택이라고 믿는 순간입니다. 실제로는 선택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감정의 문제로 변해 있기 때문입니다. 상위 자산가 은퇴자들의 상담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유지입니다.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크다는 고백입니다. 주거 수준, 인간관계, 건강관리, 사회적 체면은 은퇴 후에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요구합니다. 수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유지라는 단어는 곧 압박이 됩니다. 이 압박은 자산을 조금씩 깎아 먹으며 장기적으로는 심리적 불안을 키웁니다. 돈이 있음에도 불안한 은퇴가 시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되는 요소는 비정기 지출입니다. 은퇴 설계에서 자주 빠지는 항목이 바로 예측 불가능한 비용입니다. 가족의 일,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주택 수리, 차량 교체, 경조사와 같은 항목은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생활비의 균형을 크게 흔듭니다. 상위 1% 은퇴자들 역시 이 비정기 지출 앞에서는 일반 은퇴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기대와 역할이 남아 있을수록 지출을 줄이기 어려워집니다. 전문가의 시선에서 은퇴 후 생활비 관리의 핵심은 절약이 아닙니다. 속도 조절입니다. 얼마를 쓰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같은 속도로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은퇴 후에도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감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관리까지 멈추는 순간 자산은 방향을 잃습니다. 은퇴는 관리에서 해방되는 시기가 아니라 관리의 주체가 완전히 개인에게 넘어오는 시기입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소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매달 나가는 돈을 점검하고 그 지출이 삶의 만족도를 실제로 높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한 습관인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선택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을 미루는 은퇴자일수록 통장은 빠르게 말라갑니다. 결국 은퇴 생활의 안정은 큰 자산이 아니라 작은 통제에서 시작됩니다. 돈이 많아도 방향을 잃으면 불안해지고 돈이 많지 않아도 흐름을 알면 버틸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통장은 단순한 계좌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설계하는 지도입니다. 그 지도를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고 수정하느냐에 따라 은퇴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아직 현역이라면 은퇴 후 얼마가 필요할지를 묻기 전에 어떤 삶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고 싶은지를 먼저 그려보길 바랍니다. 이미 은퇴했다면 지금 나가는 생활비가 당신의 불안을 줄이고 있는지 아니면 키우고 있는지 솔직하게 바라보길 바랍니다. 은퇴 후에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를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통장이 줄어든 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